네, 인수위가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같이 내놓았습니다. 인수위는 지난해 5조 9천억 원의 적자를 본 한전을 두고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또 말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을까요? 전력 사업은 총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우선 6개의 발전 회사, 그러니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전력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수력원자력만 수력과 원자력을 발전하고 나머지는 모두 화력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력은 전력거래소로 와서 단가와 수급을 결정하고는 한국전력공사, 즉 한전으로 공급됩니다. 한전에 공급된 전력은 이제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로를 통해서 기업과 가정에 보내고요. 방금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게 윤석열 인수위원회의 방침입니다. 가격을 원가주의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즉 생산 원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게 해야지 물가 안정 운운하면서 인상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당장 하반기에 전기 요금 얼마나 오를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인수위는 인상 폭과 구체적인 인상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20% 정도 올려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준으로 올린다고 가정을 할 때 이번 하반기에 한꺼번에 20%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5%씩 그러니까 4번 정도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건 윤석열의 대선 전 약속이었습니다. 윤석열 뒤에 글귀 보이시죠?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라고 쓰인 글귀 말입니다. 우선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겁니다. 정부는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네, 사실 그동안 전기요금은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원가에 연동을 해서 전기요금을 책정하겠다라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네. 에너지 정책의 시장 경쟁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또 장기적으로는 전력 판매 시장을 개방하겠다. 즉 현재는 한전이 전력을 사서 소비자들에게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구조인데 한전 외에 민간 발전 사업자도 참여를 해서 기업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구조가 생길 듯해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전력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이 대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나 전기도 공공기관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기는 난 한전 거 선택하겠다. 그럼 한전 거 써. 나는 삼성 거 하겠다. 써.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걸 다 방만하게 하다니까 거기 우리 붓고 다 쏟아붓고 서비스는 하나도 안 나아지고. 5년 전에도 나온 말입니다. 한전의 독점 구조를 깨자. 즉 전력 판매 시장을 개방하자 이겁니다. 독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러면 요금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에너지 체계 개편일까요? 요금이 올라간다는데요. 보통 이렇게 경쟁이 좀 가열되고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지면 가격은 내려간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전기요금 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전망은 좀 다릅니다. 그 전기값이 오히려 더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선진국의 경우도 실제로 그 전력 판매 시장을 개방한 뒤에 네. 요금이 오른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번 개편은 그 전기요금 인하가 목적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 시장의 효율성으로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전력시장 개방의 구체적 일정은 올해 안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을 개방하면 들어올 주체는 대기업뿐입니다. 백성문 변호사가 잘 짚었어요. 민영화가 되면 전기 사업을 정말 조그만 회사가 우리가 다 할게 그래서 어떻게든 막 빚을 얻어가지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망하면 어떡해요? 우리나라 그럼 다 깜깜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정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그걸 감당하려면 대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가지고 그걸로 배를 불리면 결국 중소기업을 살리거나 일반 국민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대기업에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위험하다는 거고, 만약에 들어와서 무리하게 가격 경쟁을 하다가 우리가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 올리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건전한 경쟁 관계는 좋으나 그게 악용이 돼버리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던 이명박. 그도 집권했을 때의 전력 민영화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앞에서 민영화는 없다. 민영화 추진은 괴담이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명박이요.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뭐라 할까,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캐비닛 문건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은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2달 전인 4월에 이미 한전의 발전회사 2개 내외를 우선 민영화하는 방안을 보고합니다. 이러니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윤석열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력 민영화의 미래, 분석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공공영역 중에 공공영역인 전력을 개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텍사스 정전 사태가 말해주니까요. 댈러스의 한 주민은 정전은 피했지만 황당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일치 요금이 무려 6,757달러, 우리 돈 750만 원이나 됐습니다. 알링턴에 사는 또 다른 주민에겐 무려 1,88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월 평균 73만 원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닌데 모두 민간 전력회사들의 변동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이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2002년부터 전력시장을 개방해 70%가 민영화됐습니다. 민영화로 인한 요금 폭탄이 현실화된 건데, 일부 업체는 이번 한파에 시간당 전기요금을 1메가와트당 50달러에서 9,000달러로 폭등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거의 정확하게 텍사스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도매 단가와 한전의 전력 판매 단가 사이에 가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오는 가격에 맞춰 파는 가격도 올리겠다는 건데 결국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 민영화 걱정, 절대 기우가 아닙니다. 게다가 정전 피해는 주로 저소득층 지역에 집중돼 추위에 11살 아들을 잃은 부모는 민간 전력회사를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요새 못해 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 안돈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김영민닷컴에서 2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